여러분, 당신의 작은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든 따뜻하든 웃기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심을 담아 소개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넘은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제겐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성실하고 배려심 깊고 누구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아이였죠.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더니 반년 만에 몰라보게 변해갔습니다. 정확히는 망가져갔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결혼 전 제 아들은 매사에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신중하게 골랐고 만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며느리 유진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사도 공손했고 겉보기엔 참 단정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어딘가 눈빛에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나이이다 보니 그런 감각이 있었던 거겠지요. 결혼 후 첫 몇 달 동안은 다정한 커플로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 부부는 점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신혼이 바쁘겠거니 회사 일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아들의 얼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볼살이 쏙 빠지고 턱이 뾰족하게 깎였으며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도 굽고 옷은 헐렁하게 매달린 느낌이었죠. 야, 너 어디 아프냐? 병원은 가봤냐? 제가 묻자 아들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유진이가 식단 관리해줘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그렇게 사람이 망가질 순 없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아들의 몸은 계속해서 망가졌습니다. 몸무게가 20kg 넘게 줄었고 허리가 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는 약해졌고 만남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마른 몸.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있다는 걸. 아버지,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자 고개만 흔들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고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그래서 며느리 집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몰래 설치하는 건 찝찝했지만 아들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작은 캠코더를 인터넷으로 주문했고 아들이 출근한 사이 며느리 집 거실과 주방이 보이도록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녹화된 영상을 보며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식사. 며느리는 스스로는 제대로 된 반찬과 고기를 챙겨 먹으면서 아들에게는 김 한 장과 밥 한 숟가락, 때론 물마른 밥을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국물조차 없이 말이죠. 아들이 좀 더 먹으면 안 될까? 라고 하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먹지 마. 살이나 빼. 뚱뚱한 남편 보기 싫어. 두 번째 집안일.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청소, 빨래, 설거지에 매달렸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쇼핑하거나 드라마를 봤고 가끔은 전화통화를 하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하루는 오후 3시경. 아들이 없던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 제 아들이 자주 얘기하던 대학 친구였습니다. 그 둘은 웃으며 술을 마셨고 스킨십을 나눴고 결국 부부 침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절망. 그리고 제가 뭔가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끌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던 아들은 끝내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제 아버지가 도와줄게.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증세가 뚜렷합니다. 상담사는 덧붙였습니다.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져 있고
학대받는 피해자 패턴이 보입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영상 녹음 진단서. 모든 증거를 모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 쪽에 공식적인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상대는 격렬히 반발했고 상간남 역시 그런 일이 없었다며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CCTV 영상, 아들의 진술, 병원 진단서, 녹음 자료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의 회사에도 내부 진정서가 첩수되어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국 그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파면당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아들의 건강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늘었고 얼굴엔 다시 살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위자료 판결 후에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억울함을 온라인에 퍼뜨렸습니다. SNS에 시댁에게 감시당했다. 사생활 침해당했다며 피해자인 양 글을 올렸고 몇몇 지인들로부터 동정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역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제보자는 유진이, 즉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두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결혼 생활 내내 본인을 억지로 맞춰 살고 있다고 주변에 떠들고 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실은 곧 추가 증거로 이어졌고 우리는 며느리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다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아무리 점잖고 얌전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 자식이라 해도 부모라 해도 서로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아프다면 그걸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건 역시 가족이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해가던 아들은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유진이 쪽 집안에서 협의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조건은 서로 고소치하고 위자료 없이 깨끗이 끝내자는 겁니다. 전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다시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냥 다 끝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계속 생각나요.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젠 도망치지 않고 맞서 보려고요. 그 말에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 측은 여러 차례 억지 주장을 펼쳤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특히 병원 진단서와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은 뉴스 기사로도 보도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저런 며느리도 있냐? 남편 말라 죽이는 게 사랑이냐? 시아버지가 대단하다. 직접 나서줘서. 이런 댓글들을 보며 아들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우리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영상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걸 알아차리지 못한 저 역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딸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아드님이 하루빨리 평안한 삶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를 본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누구의 용서를 바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 자신을 용서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진심으로 아들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아픔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혼 소송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정서적 학대와 상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상간남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며느리는 인터넷 상에서 더는 피해자인 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들은 점점 더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갔고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여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사람을 믿어보겠다는 용기를 가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저녁을 먹다 말고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연애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번엔 절대 과거처럼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잖아. 그리고 내 곁에 아버지가 있잖니. 이런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도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감동, 웃음, 반전 모두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